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복지 상담 공간인 서울 마음편의점이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4월을 2025년 자원봉사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평창군과 평창구교림관리소가 봄철 소나무류 이동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충남 보령교육지원청이 보령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중앙공원이 국내 최초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자궁에 난 혹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가 5개월 만에 다시 검사를 받아봤더니 더 큰 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정상적인 수술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배가 아파 병원을 찾은 40대 여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궁 안에 3.1cm의 혹이 자라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5개월 전 같은 병원에서 2.3cm 크기의 혹을 제거한 상태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목적이 요거였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놀랐죠. 무슨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환자 측은 자궁 안 작은 용종들을 제거하면서도 정작 통증의 원인인 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병원 직원이 복강경 수술이라고 안내했는데 실제로는 자궁경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수술이다 인정했었는데 갑자기 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니 통보를 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병원 측은 당시 직원이 수술 방법을 잘못 안내한 건 맞다면서도 수술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혹 뿌리까지 다 제거할 필요가 없었고 자궁 안으로 튀어나온 부분만 도려내 증상의 원인을 없앴다는 겁니다.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 안쪽을 이렇게 다 확인하고 혹을 제거하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는 건데 이게 합당한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한 건 아니고. 전문가들은 환자 상태에 따라 처치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혹이 많이 자라서 수술이 어렵고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는 대학병원의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병원 측이 수술 후 예후를 추적 관찰하지 않았다며 조금 일찍 알았다면 사정이 달랐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 측과 의료진 간 공방이 커지고 있어 진실은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소통과 복지 상담 공간 서울 마음편의점이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마음편의점 동대문점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소통을 돕기 위한 공간으로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3층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라면을 매개로 한 요리, 운동 모임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고립 위험도 자가 진단을 통해 맞춤형 복지 상담도 제공합니다. 군은 이번 공간 조성을 포함해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마음마루, 싱글벙글 사랑방 등 커뮤니티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은 서울 마음편의점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밝히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동대문구가 미취업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국가 자격시험, 어학시험 등에 실제로 응시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1월 이후 시행된 운전면허시험, 국가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등이며 실제로 응시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관련 서류와 함께 동대문구 청년정책고용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고용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레드로드 조성을 위해 우리 동네 관광환경보안관의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8일 마포구청에서 우리 동네 관광환경보안관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우리 동네 관광환경보안관은 야간 순찰, 보행환경 정비, 안전사각지대 점검, 불법 무질서 행위 계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레드로드 조성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관광환경보안관 40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관광환경보안관 활동다짐 발표와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 주민과 어르신이 함께 활동하는 우리 동네 관광환경보안관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레드로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1월부터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4일 매봉산 외 5개소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이 시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동주민센터 및 직능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매봉산, 상암산, 세터산, 성미산, 와우산, 노고산을 찾아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산림 내 금지 행위와 산불 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또 산불 캠페인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산림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등산 시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 소지 및 흡연, 산림 근처 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마포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대구시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3일 자동차 관세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5월 초 유관기관 통합수출 설명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역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5억 1천만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넘습니다. 지역 내 관련 기업 대다수가 부품과 소재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인 만큼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향후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시는 자동차 부품에 관세가 적용되는 5월 초까지 기관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통합수출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기업의 안정적 수출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자원봉사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4월을 2025년 자원봉사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일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025년 자원봉사의 달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자원봉사의 가치를 높이며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원봉사 선언문 낭독을 통해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원봉사자 역할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나눔과 봉사활동에 대한 실천 결의를 다졌습니다. 대전시와 스페인 세비야시가 경제, 과학, 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도시는 연구소, 대학 간 협력, 기업 교류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을 방문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지 시각 2일 호세 루이스 산스루이스 세비야 시장과 만나 두 도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도시 간 교류는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연구소와 대학 간 교류, 공동 연구, 기업 간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세비야와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희망했습니다. 호세 루이스 산스루이스 시장은 대전 방문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상공회의소 간 교류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협력 관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대전경제사절단은 이날 세비야 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갖고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대전시는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스페인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세계적인 유망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 6.25 참전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기념탑이 마침내 준공을 마치고 근화동 춘천대첩 기념평화공원에서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오진영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염기원 6.25 참전 유공자회 춘천시 지회장을 비롯한 시도 보훈단체장과 유족이 참석했으며 기념탑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시립합창단 공연과 함께하는 제막 퍼포먼스,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업비 5억 6천만 원이 투입된 6.25 참전 유공자 기념탑은 포신을 모티브로 가로 13m, 세로 12m, 높이 12m 규모로 제작됐으며 주탑 아래는 긴박한 전투 속에서 하나 되어 싸운 군인과 경찰, 학생, 주민 등 춘천대첩의 영웅들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한 동상이 주조됐습니다. 주탑 양옆으로 펼쳐진 메모리얼에는 건립 취지문과 함께 춘천대첩의 역사적 기록과 전투지도가 담겨 안보교육의 장으로 조성했으며 배면에는 참전 유공자 3,286명의 이름을 새겨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보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기념탑은 춘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이 겨울철 휴장을 마치고 4월 본격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봄맞이 이벤트로 4월 방문객은 정상 요금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루지는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특수 제작된 카트를 타고 경사로에서 중력만을 이용해 트랙을 달리는 사계절 썰매입니다. 2025 시즌 개장에 따라 봄맞이 이벤트로 모든 방문객은 4월 20일까지 정상 요금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사전 구입하면 3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이용료는 주중 1회 12,000원, 2회 21,000원이고 주말과 성수기는 1회 15,000원, 2회 24,000원입니다.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횡성 루지 체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 앞서 횡성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모빌리티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사업 설명에 따른 다양한 주민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횡성 읍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그간 개발이 제한됐던 군부대 주둔 읍하리 일원의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모빌리티 연계 산업, 정주 기반 마련, 생활 SOC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지난해 9월 후보지 선정 이후 산업 수요 분석과 주민 필요시설 설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등 올해 상반기 공모에 맞춰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 지구 지정 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과 평창구유림관리소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62개소와 화목 사육농가 50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무단 반출입을 사전에 차단해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에는 소나무류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의 자료 비치 여부, 이동 차량의 생산 확인표 소지 여부가 포함되며 특히 감염 지역에서 유입된 땔감을 무단 취급하는 화목농가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산림병 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단속을 통해 건강한 산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평창군에는 오는 6월까지 총 83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입국하는 근로자 중 66명은 1차로 도착했으며 계절 근로자 비자를 통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농번기 일손 부족을 겪는 지역 농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라오스와 지자체 간 MOU, 결혼 이민자의 초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입국한 근로자들은 입국 후 각 농가에 배치됩니다. 군은 근로자 입국 당일 마약 검사와 작물 재배법, 인권 교육 등 실질적인 현장 적응 교육을 함께 진행해 무단 이탈 예방 및 정착 지원에 힘쓸 방침입니다. 올해 평창군은 계절 근로자 관리 전담 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농가 준수사항 점검을 강화해 계절 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와 미호강 유역협의회가 미호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협력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미호강 유역협의회는 관련 기관들의 협력 연결 네트워크 구축, 수질 개선 활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실천 문화 확산 등 현장 중심 주민 하천 관리단과 관련 기관 상생 협력 네트워크 활동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번 다짐대회는 미호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도민이 찾아오는 하천으로 바꾸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충북도의 결의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중부권 중심 하천 미호강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다시 찾는 하천 조성을 위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3,5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4대 권역의 수질 1등급 달성을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32년까지 충주호, 달천, 대청호, 미호강 등 4대 권역의 수질 1등급, 미호강은 2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개월간 4대 권역 주변 오염 실태를 조사한 후 하천오염 우려시설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단속 결과 생활호수 무단 방류,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축산 폐수 공공수역 유출 등 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합동 점검은 5월 16일까지 8주 동안 실시됩니다. 충청북도와 NH농협은행 충북본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력 내용에는 중소기업 자금 운용 및 우대금리 제공,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 안내 창구 개설 운영, 기업 금융지원 사업 홍보 및 기업 경영 안정 및 활성화 협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1,000억 원 규모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NH농협은행 충북 소재 지점에 있는 충청북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담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기업 중 심사를 거쳐 금리 우대 혜택을 받게 되면 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지역 금융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2025 자전거의 날 행사 대행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전거의 날 행사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대천 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대행진, 종합전시전 등 자전거와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구성됩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보령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자전거 발전기 체험, 폐자전거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탄소중립의 가치를 경험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 보령교육지원청이 보령시 대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보령 인공지능 교육체험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을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 도내 시군 교육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남초등학교 별관을 리모델링해 설립된 보령 인공지능 교육체험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기술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2층은 AI 융합실과 AI 미래교육실, 3층은 AI 체험실과 메타버스실, 4층은 AI 로봇실과 AI 수학체험실로 구성됐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지역 내 학생은 물론 교원,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조가 노사민정이 제시한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파업 유보 권고는 사실상 손발을 묶는 것이라며 파업을 막고 싶다면 우선 교섭부터 재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GGM은 노동법을 준수하라! GGM 노조가 노사민정 조정중재특위 중재안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GGM 노조에게 35만 대 달성 시까지 파업 유보, 노사상생협의회 역할 존중 등을 권고했습니다. 노조는 3가지 권고 사항 중 파업 유보의 경우 노동 3권이 보장한 파업할 권리를 제한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을 유보를 35만 대까지 그걸 수용을 하고 교섭하라는 것은
사실 노동조합이 협상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 파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생기는 건데 대신 집중 교섭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사측에 제안했습니다. 노사가 평화 기간을 두고 부당노동 행위와 파업을 멈추고 집중 교섭을 통해 조속한 타결을 도모하자 1차로 평화 기간은 한 달로 하되 교섭이 진척되면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GGM 경영진과 파업 요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조. 갈등의 골이 깊어진 GGM 노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광주 중앙공원이 국내 최초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가가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해 정원을 가꾸고 관리하게 돼 지자체의 부담은 덜고 시민들의 편익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6년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를 넘어야 하고 지자체의 공원 조성과 관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도라 실제 지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국회가 도시공원법 개정을 다시 한번 추진합니다. 규모 요건은 100만 제곱미터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청을 신설해 국가 업무로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광주를 포함해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279만 제곱미터로 전국 최대 면적이고 사유지가 없는 광주중앙공원 지정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해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무등산 국립공원이나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정부가 직접 도시공원을 관리 운영하게 돼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관광 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 지역 내에서의 그 여가 활용,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 정진, 문화 향유 등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고속버스 이용 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등 8개 회사 240개 모든 노선, 그리고 1,724개의 모든 차량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KT통신망을 사용하는데요. 고속버스 승객은 별도 연결 비밀번호 없이 탑승 중인 고속버스 회사의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해 무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서울 AI 동행버스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일상 속에서 AI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 AI 동행버스에서는 AI로 눈 건강 확인하기, 로봇과 바둑두기 등 일상 속 유용한 스마트 기술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술이 탑재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AI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 AI 동행버스는 서울 시민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이라면 주말 하루 이틀의 집중적인 운동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최대 25%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루 이틀 몰아서 한 사람들과 일주일 내내 꾸준히 한 사람들의 사망 위험 수치, 암 발병률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는데요. 주말 운동 그룹은 모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2% 낮았습니다. 다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 운동과 적절한 강도 조절은 필수인 만큼 충분한 스트레칭과 함께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